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는 불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거 보니까 제 동생이 이런 이제 소위 밈이나 짤이나 이런 거 저한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전달 좀 해주는데요. 코스피 벚꽃 감사제가 시작이 됐다. 3월 3일부터 전품목 최대 70%까지 압도적인 할인폭으로 모시고 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이제 감사제 하면은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하겠죠. 뭐 70%나 할인을 한다면. 근데 금융 상품은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싸게 모시고 있으면 다 도망치기 바쁜 거겠죠. 제가 뭐 코스피가 여기서 더 가냐 안 가냐 제가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거죠.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어깨 정도는 찍었지 않았냐.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지금 빚을 내서 들어가고 이럴 때는 당연히 뭐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립토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OKX라고 아시죠? 이제 중국계 큰 코인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요. 주식 무기한 선물을 상장을 한다. 이제 레버리지는 0.01배부터 5배까지 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팅을 금액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초기 대상, 그 거래 대상 치고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주식들이 다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QQQ, SPY, ETF 제일 유명한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요. 모든 거래는 테더로 결제를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요, 사실 뭐 온라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터넷 전에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전화기가 있었지, 뭐 핸드폰도 없었죠. 오프라인에서 다 우리가 거래를 했었고, 돈은 종이돈 아니면 동전을 썼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 오프라인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지만 무게 중심은 뭐 마트, 큰 마트나 백화점이 잘 됩니까? 온라인에 있는 뭐 이제 각종 앱들이 더 잘 될까요?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실은 넘어왔죠. 종이돈, 특히 동전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지금 뭐 디지털 화폐 자산의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자산을 거래한다고 하면 주식 거래소, 부동산 중개소, 채권 거래소, 뭐 코인 거래소,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따로따로 있어요. 뭐 신용카드 결제는 또 어디 회사, 뭐는 또 저쪽 회사.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슈퍼 앱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해방감과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그 거래소를 다 찾아갈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에 서류를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는 비용, 이 중간 중개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고, 심지어 뭐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냥 24/7, 24시간 연중무휴로 슈퍼앱에서는 실시간 정산이 됩니다. 뭘 쓰니까 지금 태도로 한다고 합니다. 뭐 어디는 뭐 USDC를 쓰겠죠. 스테이블 코인 쓰면 뭐 정산이 그냥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뭐 신용카드 쓰세요. 뭐 온라인 쇼핑. 그때 좀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거 내 정보 어디 빼가는 거 아니야? 긴가민가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지금 그 크립토 혁명은 긴가민가 불안하기도 전 단계라고 전 생각해요. 뭐 이제 말은 많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지금 법도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모든 화폐와 자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AI 에이전트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사업가죠. 판테라 캐피탈의 CEO가 AI가 크립토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들이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거나 뭐 종이돈이나 뭐 실물금 이런 것들을 사거나 뭐 지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겠죠.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AI와 그러니까 AI 대리인들끼리 온라인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철도다. 저는 이것을 그냥 고속도로라고 했지만 AI는 이게 뭐 실물에서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뭐 휴머노이드가 나온 것도 아니고 AI 채택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크립토, 그러니까 이거는 토큰, 이제 고속도로로 치면 자동차의 차량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죠. 차량이 많아지겠죠. 고속도로 그냥 뭐 장식으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만 AI 에이전트들이 이거는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AI 그냥 제가 그 AI 에이전트들 10개한테 그냥 업무를 다 따로 너는 이거에 넌 조사해. 너는 이거 좀 알아봐. 이거 다른 쪽이랑 계약 맺고 10개의 AI 에이전트한테 각각 업무를 주고 저는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10가지 보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개수가 없어요. AI는 폭발적으로 에이전트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립토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블록체인 망을 다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더리움 망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토큰, 코인만 쓸까요? 리플 망에서는 XRP만 쓸까요? 이 퀴즈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망이라고 해도 나는 이거 수수료 너무 비싸. 이렇게 느려 터져서 못 쓰겠네 하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도 내가 수수료 낮은 거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더리움 망, 리플 망, 뭐 솔라나 망 위에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폐들, 토큰화된 주식들, 채권들, 뭐 부동산들, 뭐 나중에 나올 CBDC까지 전 세계 모든 가치가 이 망 위에 실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망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사고팔고 뭐 잡다한 거래를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하지만 결국에 최종 거래 내역은 이더리움 망으로 레이어 1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다한 거는 레이어 2에서 하고 진짜 최종 거래 내역은 이더리움 망으로 가져옵니다. 그때 이더리움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더리움을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 가스비가 그만큼 태워서 사라집니다. 리플망과 같은 경우도 XRP, RLUSD, 뭐 리플 스테이블 코인만 쓰는 게 아니지만 XRP와 RLUSD를 쓰게 되면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아까 제가 고속도로 얘기 드렸죠. 고속도로인데 여기는 이제 슈퍼카 전용 차선이 있는 겁니다. 뭐 버스 전용 차선처럼 거기에 XRP나 RLUSD를 쓰면 수수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속도, 압도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선택을 이쪽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시킬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적당하다라 보여지는 거죠. 지금 오픈 AI가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오픈 AI는 지금 적자입니다. 과거 쿠팡과 같은 경우도 굉장한 오랜 적자를 계속적으로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왜 감수를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한자가 잘못됐네요. 선 시장 장악, 후 노림수예요. 이 모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싹 다 일단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고 광고비를 받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뭐 더 프라이빗 체인에서 뭐 캔톤, 뭐 AI 체인들, 뭐 고성능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들이 이미 회사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이미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을 이미 개발자랄지 회사에서는 이미 정말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눈에 안 보일 뿐이겠죠. 그리고 코인과 AI는 접점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이제 AI는 알겠고 코인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현재 글로벌 VC, 자산 운용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AI의 대장주가 딱 2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코인 티커만 요즘에 얘기해도 막 거품을 무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죠. 이게 좀 된 거긴 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JP 모건 같은 은행을 압박을 합니다. 은행들 너희들 이제는 코인에 무릎 꿇어. 그리고 법 통과시켜. 시장구조법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혁신을 인질로 붙잡는 짓을 그만둬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통과시키란 얘기예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스테이블 코인 참여 확대? 야, 할 거면 은행들, 우리가 지금 뭐 자금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들 코인베이스, 서클, 너희들도 그러면 우리처럼 은행해. 은행하고 규제 다 똑같이 무거운 규제 너희도 그러면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뭐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무슨 뭐 이속만 챙기려고 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JP 모건의 이 발언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크립토, 야, 너희들 뭐 테라로나 FTX 뭐 맨날 걸핏하면 해킹 나고 하는데 사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예요. 이 정말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찌르고 있는 거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사람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실은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파워풀해요. 예전에 그 연준 의장 원래는 케빈 해시트 하려고 했다가 케빈 워시로 바꿨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이것도 해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너무 친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예스맨 충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올라가고 월가에서 그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뽑지 마. 그 사람 하면 이제 그 국채 금리 같은 게 튀거든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너 그렇게 되면 나 지금 미 국채 안 그래도 금리 튈 수 있는데 확 그냥 팔아버린다. 진짜 팔아? 이 얘기에 이게 이제 뭐 그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국채 파는 순간 미국의 신뢰와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 쪽으로 이렇게 실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이게 뭐 우리가 되게 뭐 종필이형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사람은 말뿐인 허수아비가 아니고 정말 세력 중에 세력의 어떤 그 황제라고 진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겠죠. 코인베이스 경영진이 백악관에 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만난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장 구조법이 쿵짝쿵짝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뭐 이란과 뭐 물리적인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고 이건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시장 코인을 둘러싼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항상 타이밍은 뭐 여름 정도 돼서 뜨뜻해지고 더워지면 통과시키고 양측 타협 이루어지겠지.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다. 리플이 결제 플랫폼을 확장을 한다. 저번에는 뭐 히든로드라고 해서 이제 증권 플랫폼으로서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결제 쪽입니다. 리플 페이먼트. 여기 이제 그 한번 그 회사를 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의 삶을 그냥 조금 개선하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 좋은 쪽으로. 기존에는 이제 자산을 보관하고 외환 이렇게 환전하는 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결제 네트워크 등을 각각 다른 업체랑 연동을 해서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리플이 하나로 싹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가 이제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을 하면 수탁, 외환, 환전, 뭐 송금,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뭐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환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지 결제 네트워크 등등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이건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플만 하나의 앱, 즉 뭐 슈퍼 앱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통 금융 또는 뭐 신생, 뭐 크립토다, 핀테크다 할 것 없이 지금은 모두가 슈퍼 앱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다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은행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자산 운용사, 증권사, 뭐 거래소, 송금업체, 환전업체,
뭐 신용카드 같은 결제 회사들이 각자 다 개별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 목적은 뭐다? 디지털 금융을 잡는 거예요. 이게 토큰하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나중에 AI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 트위터 같은 어떤 X죠. 뭐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 뭐 메타다, 네이버 라인, 이런 뭐 카카오 이런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로빈훗, 뭐 얘네들 이제 거래소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죠. 블랙락, 뭐 뱅가드, 아니면 뭐 뉴욕 증권 거래소, 뭐 리플, 뭐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니스왑이다, 뭐 에이브다. 지금 계급장 다 떼고 붙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뭐 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화 시대는 계급장 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 개척 무법 시대 먼저 지금 선점하는 전쟁이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전장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냐? 요게 이제 시장 구조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 초창기에 깃발 누가 다 꽂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북치기 박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뭐 저는 뭐 압도적인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진 않아요. 뭐 JP 모건도 그랬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둘 다 뭐 막강합니다. 뭐 리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확실한 거는 누가 이기든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어떤 망을 쓸 것이냐. 뭐 코인베이스냐 리플 나중에 뭐 주식을 산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다 적당히 시장을 지금 아직 그 생성이 되지도 않은 시장이거든요. 이 미래의 시장을 누군가 이렇게 나눠 가질 거고요. 그들이 뭐가 됐건 어떤 망을 쓸 것이냐. 그 망을 먼저 가서 깔고 앉으면 되는 겁니다. 오지, 뭐 고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인물들이요. 지금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현재 이들, 이 오지라고 하는 건 최소 뭐 10년, 뭐 최소 8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크립토 심리를 제가 봤더니 흥분의 도가니탕이에요. 이게 잘 아마 안 믿어지실 수 있겠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 지금 상황이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샘슨 뭐 이 사람 뭐 비트코인 맥시죠. 지금 이제 좀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뭐 바로 다음 날 이 움직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비트와이즈의 CIO도 사실 이 얘기를 뭐 하루 이틀 전에 했었어요.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은데 좀 뭔가 이제 큰 게 나올 때도 됐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만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움직임이 뭐 크게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핵 고인물들은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꺾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건 이제 그 DNA 속에 박힌 거여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의 고인물들, 그러니까 이런 근성이 없으시잖아요. 코인이 생존하는 게 쉬운 곳은 저는 당연히 아니다. 에릭 발추너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지난 일주일 뭐 이란 뭐 이렇게 전쟁도 나고 했는데 비트코인 뭐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2조 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많이 샀냐? 봤더니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베이비 부머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더라. 반토막이 비트코인이 났지만 DCA 하고 있더라. 적립식으로 계속 사고 있더라. 당연히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들이지만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코인쉐어스라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자산 운용사요. 이제 코인 쪽이죠. 미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BNB ETP,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ETF를 출시했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즉시 거래할 수 있고 관리 수수료가 0%입니다. 0%고요. 스테이킹 수수료는 수익률은 0.25%. 우량 코인을 관리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심지어 스테이킹 0.25%까지 얹어준다. 이건요, 우리 같은 뭐 지금 거래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연배가 있으시거나 전통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다 뭐 쓰레기다, 똑같은 도매급 취급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물 버릴 때 옥동자 같이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같은 알트코인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선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기관들도 선호하는 코인이 실은 다릅니다. 전략도 다른 거예요. 코인쉐어스는 지금 이제 바이낸스의 스테이킹까지 해서 유럽 쪽에서 먼저 이제 선보이고 있는 거고, 미국의 그레이스케일 아시죠? 그레이스케일은 스위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 1을 차세대 블록체인으로 막 칭송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문구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스마트 머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음 상승장의 주자들, 말들을 지금 이미 골랐다. 그 고르고 있다. 준비시키고 있는 거다. 그레이스케일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위 하나만 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한번 이걸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ETF 지금 뭐 이미 많이 신청해놨죠. 단 다 같이 오르는 17년, 21년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그냥 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됐고 선별이 된 알트코인 빼면 98% 이상은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저는 뭐 비트코인을 11,298개를 샀나 봤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11,298기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up we go라고 이제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어떤 그 지나친 어떤 음모론, 뭐 음모론이 재밌긴 한데요. 너무 이런 게 빠지기보다 음모론이냐 마냐보다 팩트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팩트가 뭡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에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로만 하고 알고 봤더니 막 그냥 코인 계속 팔고 있고 회사 뭐 채굴 회사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그냥 다 정리하고 있다. 이거는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에릭 트럼프는 이 꺾인 친구가 아닙니다. 다빈치 제레미 뭐 이분 빼면 또 서운하겠죠. 이 사람은 뭐 비트코인이 800원일 때부터 뭐 엄청나게 샀던 사람 아닙니까?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비트코인의 폭등을 위한 기다림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우리 하나로 7억에서 만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펑 차오도 뭐 CNBC 나와서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은 뭐 그냥 수직 상승할 것이다. 우리는 슈퍼 사이클에 있다. 5년에서 10년을 쳐다보면 예측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다음 움직임 무시무시할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은 좀 그 뭐랄까요? 좀 얕잡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서 헤이즈거든요. 어찌됐건 이 사람도 자산이 최소 한 3, 4천억으로 지금 알려진 자산만 3, 4천억입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지금 여자 사회자랑 이렇게 그 뭐 토크쇼를 했는데요. 아더에이즈는 비트코인이 7억에서 무려 10억을 갈 것이다. 저는 이거 한 뭐 5년 후인가 봤더니 올해 말까지 7억에서 10억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친코인 트럼프 정부고 이란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미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풀 것이다.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비웃으실 분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 10월 10일에 대청산 그 정도의 청산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유례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예상하셨던 분 있습니까? 뭐 작년에 관세 폭탄 뭐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이란 전쟁 뭐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좋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7억 간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뭐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들어가면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숙련자들, 고인물들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추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굴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은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1년을 지금 겪고 있는데 뭐 이거 끝났습니다. 뭐 다단계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온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어차피 가요. 언제 가는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뭐 그 시장 조작도 있는 거고 뭐 아직 뭐 로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갈 거라고 하는 데는 의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 제가 기관이나 개인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인한 억만장자도 한 분 있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분이죠. 부동산으로 조 단위의 자산을 축적한 분입니다. 58년생 한국으로 치면 개띠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앤소니 펌플리아노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 몇 개 있습니까 했는데 나 몇 개 있어라고 얘기한 거의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아, 나 비트코인 2,000개 들고 있다 라고 시원하게 밝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나 올해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1만 개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8,000개 좀 더 살 것이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우리 돈 한화 8천억 원을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략 8,000개 해서 10,000개까지 지금 이제 쟁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전 재산을 비트로 바꿔버린다라는 지금 얘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작년 10월 초에 만약에 그 이제 추석 전이었습니까? 뭐 비트코인 거의 한 1억 8천 정도 했나요? 그때 포모를 만약에 느끼셨다면 그리고 진짜 빌리버 그러니까 이제 시장 이 크립토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금의 포모는 작년 10월보다 최소 10배는 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10배, 20배는 지금 포모를 더 강력하게 느끼셔야 저는 그게 정상이다. 훨씬 더 초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뭐. 아, 지금 나 이 코인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 지금 이 가격은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가격인데 아, 나 지금 돈이 없네. 나 지금 보너스 한 3달 후에 나오는데 아, 나 뭐 어디 잔금 치러가지고 지금 어디서 하여튼 입금이 2달 후인데 1달 후인데 아, 가격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멘탈리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바닥을 안 보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바닥에 이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을 맞춰서 꼭지에 팔고 지금 다 떠나버렸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저점에 꾸준히 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금 필요할 때 있죠. 생활비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갈 때 이럴 때 들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팝니다. 그럴 때는 좀 파는 거지. 그냥 뭐 이걸 뭐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고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고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락장이다 폭락장이다 이럴 때 극도의 포모를 느끼는 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준비가 끝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준비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손쉬운 B2 대출로 땡겨서가 아니고요. 내가 힘들게 번 원화 채굴을 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하는 분들은 투자를 그렇게까지 그냥 쉽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빚으로 빌려서 뭐 그거 그냥 슬쩍 해가지고 바꾸면 되지. 뭐 한번 그냥 맞춰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지금 이 1억 이하에 만약에 주셨다? 전 쉽지 않은 기회를 전 잡았다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뭐 더 떨어질지는 뭐 그건 제가 모르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아마 계실 거예요. 공부 그 해봤더니 소용 하나도 없더라. 그 뭐 공부했더니 지금 계좌는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네.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종목은 공부 별도로 하셔야 되는 종목은 하셔야 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공부를 내가 정말 와장창 많이 하셨던 그 코인을 샀는데 만약 마이너스 80%가 됐다면 공부가 충분히 됐다라면 존버할 수 있는 힘이 그 공부 지식에서 와요. 심지어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다. 꾸준히 살 수 있다. 이거는 확정적인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그건 공부에서 온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됐고 지식이 부족하면 확신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면 존버가 안 되고 바이더 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매도할 때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건 이제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에서 오는 거. 이 정도면 됐다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뭐 끝이 있습니까? 절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실천한다?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좀 내세요. 좀 그때 욕심을 내세요. 탐욕이 정말 날뛸 때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국정보면 약간 지금 지금 딱 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밈들이 막 뭐 신용 계좌들이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 단순한 가르침 솔직히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지식에서 이것을 실제 현실로 바꿔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 내 삶에서 적용을 해서 그걸 성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극소수죠. 이거는 대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수만 그래서 이기는 게임이 전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